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이번 시간도 생애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상담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길어진 평균 수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분은 100세 시대에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몇 세 정도 살 것 같으세요? 전 너무 오래 사는 건 싫어요. 네. 한 75세? 저도 그렇긴 한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한 80 정도? 네, 저희가 100세 시대인가 생각하면서도 실은 심적으로는 준비가 덜 돼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대 여명 추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각 연령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 건지를 보여줍니다. 30세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50년을 사니까 기대 여명은 80세고요. 여자는 약 한 56년을 더 사니까 기대 여명은 86세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네요. 100세 시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대 여명의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0년간 30세 남자의 경우에는 3.7년이 늘었고요. 여자는 3.1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40세 되는 시점에서는 남자는 약 4년, 여자는 약 한 3년 정도 기대 여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추세면 살아갈수록 평균 수명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남녀 모두 100세 언저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애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정말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100년을 이어가는 장수 기업의 CEO처럼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기업이 영속성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매출을 일으키죠. 그리고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또 하죠.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만 그 기업이 유지될 텐데요. 가정경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요. 비용에 해당하는 소비가 있고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에는 매출과 비용, R&D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는데요. 가정경제에는 없는 것이 보통이죠. 심지어 회사에서 기획이나 회계 등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정경제 관리는 안 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월급도 많지 않고 쓰는 것도 빤해서 그냥 한 달 한 달 살았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아껴서 모으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부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룡과 코닥 필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은 없어졌. 네, 맞습니다. 없어졌죠. 공룡은 기후변화 때문에 없어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서 없어졌죠. 코닥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영님께는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코닥에서 만든 필름을 다 넣고 찍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왜 없어졌을까요? 어떤 빠른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기업도 몰락하게 만드는 게 변화인 것이죠. 그렇게 사라진 기업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들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으니까 망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기업에만 영향을 줄까요? 우리 개인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막상 생각하려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요. 고령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진전, 저출산 시대, 인구 구조 변화, 인구 감소, 여성 중심 사회 가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보와 연결의 시대, AI 시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변화들 중에 생애자산 관리와 관련된 변화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로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생애자산 관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신 얘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죠. 자, 그중 하나인 저금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 강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묻죠.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2%도 안 되는 낮은 금리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경험하신 금리 중에 가장 높은 금리는 얼마였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면 18%도 나오고요. 15% 얼마 이런 때 보통 IMF 때 경험한 금리를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거든요. 그런 금리를 IMF 때에만 경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높은 금리를 받으셨나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MF 때 특히 높긴 했지만 그전에도 10%대 이상의 금리를 꾸준히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재무 설계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변해진 거죠. 이런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셨냐고 물으면 다들 답은 이렇습니다. 대응은 무슨 그냥 사느라 바빴지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죠. 변화에 대응을 안 하신 모습인 겁니다. 네, 저도 저런 변화에 대해서 늘 들으면서도 딱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좀 많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를 인지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애자산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요.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그런 변화들이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잘 준비해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애자산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겁니다. 저희가 생애자산 관리를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죠?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세요? 두 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글쎄요, 요즘 이게 행복한 건지 아닌지 좀 네. 애매한데요.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려고는 하는데 문득문득 이게 행복한 건가 싶기도 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실은 부담스럽기도 하죠. 두 분의 답처럼 우리나라에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오실지 예상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 중에 돈과 관련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랑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에서 저희가 행복하지 않게 된다라고들 얘기들 하십니다. 자,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이겨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다 과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 만족도 조사는 늘 나쁘게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분명히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사는데 말이죠. 글쎄요, 사는 게 좀 각박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건 어제보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 나은 제품을 사거나 그 서비스를 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는 성장할 텐데 저희가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더를 원하기만 하다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는 생애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 목표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만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은 현재 어떤 데 돈이 필요하고 또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재무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내 집 마련하는 거. 네, 저는 결혼 자금이요. 네, 그렇죠. 이런 재무 목표들을 정할 때도 저희가 얘기한 기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앞으로 있을 아주 단기적인 얘기만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목표를 말해보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을 생애 주기별 필요 자금들, 예를 들면 본인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지원, 그리고 노후 자금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재무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할지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신 거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담긴 계획과 재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자산 관리가 막연히 돈만 불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생애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